네, 그리고 지금 방송 벌써 끝나냐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급하게 방송 녹음 시간이 경기도 포항쇼 녹음 시간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지금 시청자분이 1950명 넘게 들어와 주셨어요. 처음으로 2000명 찍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30분만 더 합시다. 산동성 얘기 간단하게 하고 가지 뭐. 산동성이 여기서 왜 나오죠? 산동성이 아니라 산동성에서 제외 감염자, 그러니까 제외 국민 감염자 나왔거든요. 봉준호 감독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준호 감독 얘기는 그거는 미담이 끝도 없이 나오던데. 다음 시리즈에 좀 추가로 합시다. 왜냐면 나 봉준호 감독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제가 준비한 것도 안 읽으셨잖아요. 못 읽었어요. 근데 앞으로 30분이면 다른 방송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멘트는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요. 경기도 호황쇼는 저희 옆방에서 녹음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경기도 호황쇼는 녹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녹음하고 금요일 날 나갈 거예요. 녹음하고 네, 바로 5분도 안 걸리죠? 한 1분 안에 또 옆방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왜냐면 이 주제가 이제 국격인데 우리가 너무 봉준호 감독의 이제 그 아리따운 면만 우리 강점도 얘기했으니까 더 중요한 국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30분만 여러분의 시간을 더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해명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잡음 들린다고 그만하라고 막 그러셨는데요. 제가 와보니까 작가님이 본인 장비만 다 해놓으시고 제 거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요. 제 거 장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 소리가 좀 들렸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만 뭐라고 좀 하지 마시고 진짜. 까칠해. 네. 가죠. 이제 갑시다. 네. 사실 속보로 따지면 전세기가 방금 들어왔죠. 한 1시간 됐나요? 네. 우한에서 140명 정도, 원래 170명 온다 그랬는데 아무튼 3차 전세기가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린이를 비롯한 한 4명 정도의 그 환자가 있는 유증상 환자, 그러니까 확진은 아니고 이제 검사를 해봐야죠. 열이 있거나 뭐 감기 증상, 뭐 기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4사람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졌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정밀 검진을 해서 따로 격리가 됐고 이천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단계일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들어왔던 701명 중에서는 딱 2분이 환자로 확진이 됐고, 염려했던 뭐 2차 감염이나 외부 감염 없었고요. 이번 3차로 들어오셨던 교민들 안에서도 더 이제 심각해진 상황에서 들어오시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정부가 잘 방역해서 처리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방역 체계를 갖춰서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확진 환자의 어떤 그 확산 안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익숙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 관련된 칭찬은 뭐 해도 끝이 없으니까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했다라는 전제로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동성 재외국민에 대한 감염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동성 여기 가까워요. 우리 흔히 알고 이제 청도가 50분이면 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지역이죠. 제가 중국 사업 하는데 사무실이 청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가본 지가 석 달이 다 돼가요. 지금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방역을 세게 하냐면요. 중국 현지에 있는 공단이나 공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입구를 전부 다 강제로 막고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요. 이게 5인 가족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고, 이것도 1시간 안에 나갔다 들어와서 생필품만 사갖고 들어오게끔 허가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시나 뭐 이런 걸 타잖아요. 그럼 택시 승객이 타고 내리면 10분 동안 손님을 안 받고 택시를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중국 정부 1억 6천 명이라고 하는데 4억 명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산동성 안에 체류 중에, 왜냐면 이제 청도를 비롯한 산동성에 우리 교민이 제일 많아요. 뭐 초창기 때 중국 초기에 가까우니까 많이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 한때는 체류 교민의 숫자가 20만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갔던 데가 산동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국민 3명이 감염된 걸 확진을 받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 부인하고 한국 남편과 자녀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중국인 부인을 얻고 아이를 낳았는데, 부인이 이 확진 환자가 돼서 남편과 아이까지 확진으로 확인이 된 경우라는 거죠. 문제는 이걸 우리 정부가 쫓아가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파악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재외 국민에 대한 이만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졌던 우리 외교부의 역사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요, 유학생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교민에 무슨 피해를 입어도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나 뭐 영사관 같은 데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케이스들이 빈번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민들은 각자 도상했을 뿐이지, 이 재외 교민들이 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중국 안에는 30만 이상의 우리 교민들이 체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사람들을 체킹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확진 환자로 확정이 되면 거의 집에 못 있어요. 수용시설로 끌려갑니다. 왜냐면 확진을 막기 위해서는 이유로 끌고 가는데요, 이 수용시설이 솔직히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특화된 시설이 아니야. 그냥 수용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가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격리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해보는 수준으로 그냥 그 안에다가 확진자들을 모아놓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중국의 방역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영사나 대사가 그 사람들을 환자로 확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중국인들과 똑같이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확진을 하고 이 사람들을 지켜낸 겁니다. 단순하게 누구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찾았고 그걸 중국 정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인신의 구속 내지는 그 사람들이 집중치료시설이나 수용시설을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확산을 줄이는 게 당대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진에 걸려버린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폐렴으로 전달되게 되면 그 폐렴으로 전달되는 환자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호흡기 장치를 비롯한 치료 설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 안에 그만한 설비나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있는 상태에서 발병을 하면 그거는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병상들 꽉 찼어요. 중국 정부는 뭐 1000명 넘었다, 확진자가 4만 명 수준, 어떻게 발표를 합니다만, 세계 방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10배 또는 100배 이상의 감염자나, 유증상자 또는 사망자를 추론하고 있는 게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재외 국민들을 우리 영사들이 우리 외교관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 없이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정글에 벌어진 미아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국가가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치면 지금 가장 방역의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에 있는 3,700명의 사람들을 유람선 안에 가다 놓고 환자만 받아서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점점 유증상자와 확진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내리기 위해서는요, 그 죽음의 유람선이 돼버린 건데 그 배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가 돼야 되는 거고, 환자가 돼야 병원이라든지 시설로 격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4일에서 24일의 기간을 마냥 한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1일날 환자가 나왔으니까 14일날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환자가 나오고 최소 14일에서 24일이 지나 이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람선 안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 새로 생길 때마다 14일 시계는 다시 재갱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3,700명 중에 60% 이상, 약 1,700~800명이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감염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나 어떤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3,700명 전수조사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약 그 중에 막 200여 명 정도만 접촉자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짚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놓으면 검진자는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14명의 한국 교민이 있습니다. 9분은 승객이고 돈 내고 타신 분이고 5분은 승무원이에요. 이들에 대한 사실은 그 관리가 우리 정부의 소관으로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관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안 보살피는데 우리 교민들 보살펴 줄 리가 없잖아요. 뭐 이러한 사태가 되다 보니까 고령자로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당뇨라든지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이 없어가지고 구호를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무시했죠. 일본 안에서 허가된 약품이 아니라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미국 승객이 난리를 친 거고 쓰러졌네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정부 야 그럴 거면 우리가 델타포스 보낼게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니요 우리 그 비슷한 약 있으니까 못 내리게 하세요. 제가 약 줄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에 처해 있을 거예요. 일부 이제 못된 언론이 이 불매 중에 그 탔으니까 그럼 우리가 책임질 필요 뭐 있어?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 보라고 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통신이 안 되잖아요. 이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SNS를 통해서 아마 라인이나 카톡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14분의 지금 상황을 전부 체크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증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게 그 필요한 약품이나 마스크나 김치 같은 음식물들을 반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그 유람선 안의 생활은 정말 끔찍합니다. 처음엔 유람선 안에서 돌아다니게끔 허용을 했는데 그나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 객실 안에서 갇혀서 도시락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람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잖아요. 거대한 호텔이나 마찬가지 규모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객실의 모든 공조가 기계적 공조로 이루어집니다. 즉 에어컨이 있고 난방이 있고 이 모든 게 기계적인 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공기 전염이 가능하다고 치면 그 객실 안에 어떠한 환자가 뿜어내는 에어로졸, 기침에 의한 그 분사가 이 공기를 타고 모든 유람선 객실 안에 퍼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이게 상시적인 감염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논란은 많아요. 이게 이제 공기중 감염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확진하지는 않았는데 된 사례가 있다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염 가능성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분들을 우리가 가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번 전 세계 사태처럼 구출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공식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국가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건강하니까 잘 지내고 있고 여기서 견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정보의 그 정도의 소스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출해서 국내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 국가는 무조건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송환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의무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의무들을 국가가 수행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게 된 시기가 언제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전 정부에 세월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원양어선을 타고 침몰을 했던 우리 원양어선 어부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라든지, 해외에서 피납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 작업, 그리고 해외 여행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대하던 그 현지 외교부 직원들의 태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외교부라든지 어떤 국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요. 선거권은 줘놓고 선거는 의무라고 하면서 10시간씩 차를 타고 선거를 하러 와야 되는, 한 달 전에 등록을 하고 그 선거를 하러 또 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제대로 보살피는 어떠한 시스템도 돌아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외교부는 이거를 핑계를 대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헝가리에서 있었던 유람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 우리 뭐 청해부대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안에서 우리 국가가 소수일지라도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비춰주고 있고요. 그거를 비아냥대면서 왜 그 위험한 데 가서 교민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냥 두고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미친 야당의 공세가 한때는 이게 정상처럼 받아들여지다가, 또 우리 지역에는 감염자를 드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어벙이 부대와 지금 새로운 한국당이 돼가고 있는 지금 야권에 있는 출마자가 벌였던 어떤 트랙터 농성 같은 것들이 사실 국민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보여주는 그런 언론의 조작질과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은 국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협업을 해가면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중국이요? 아무리 국가가 대국이고 G2는 뭐합니까? GNP가 높고 안정적인 뭐 치안과 뭐 방역을 갖춘 선진국가라고 자부하면 뭐예요? 실제 빵 터지고 나니까 하는 꼴을 보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지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들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공포심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포를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격이라는 겁니다. 기생충 영화가 훌륭하죠.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진 거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적인 관심, 엔터테인먼트에서 관심을 가지는 일부 외국인들이 이거를 칭송할 수 있겠죠. 영화를 전혀 안 보는 사람이 아카데미를 알겠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국의 국민들과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역을 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한 외국인들의 찬사는, 이거는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여놓는 국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자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방역을 하는 시스템, 모습,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까지 닦고 있는 그 노력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너무나 동요 없이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한국인의 저력에 정말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례가 전 세계 모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이러한 그 확산 사태가 일어나게 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키트를 우리가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빠르게 실전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유람선 3,700명 안에 있는 인원들을 검사하는데, 그중에 260명 검사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 확진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빠른 분리를 해놨다고 하면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확진을 줄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일본은 이 확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만일 대한민국 같았으면 하루 만에 그거 다 해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실제로 우한을 통해서 입국했던 3,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을 무사히 찾아내서 귀국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우한 지역에 못 들어가고 있는 19명의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 우리 전 세계 갈 때 실어서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요금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러한 대국적인 기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그리고 왕복한 방역 시스템과 기자재와 그와 관련된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들이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입니다. 이런 비상 방제에 필요한 물품들 이미 뭐 없어졌네, 동났네 이런 거짓말들 금방 아닌 거 드러났고요. 매일 1,500만 개 이상의 마스크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생산해내서 우리 뭐 일선에다가 뿌리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마 이제 이러한 제품들을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구호 국가들한테 전부 다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이제 그 기레기들이 그 분리시설 안에서 베란다에서 먹을 걸 주고받는 어떤 그 확진자분들, 수용 인원들에 대한 사진을 올리면서 그걸 뭐 부도덕의 극치로 막 비하를 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감염이 그치질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700명 사람 중에 2명 확진됐고 더 이상의 확진자 안 만들어냈습니다. 네. 2차 감염자 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GMP라고 하신 거 혹시 GDP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GDP겠죠. 제가 사인을 드렸는데 이해를 또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GDP란 말을 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00명 넘었어요. 네. 2,020명을 넘었습니다. 2,030명을 넘었네요. 이 동아시아 국가들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더 하고 더 넘어가야 될 나라가 북한입니다. 네. 북한은 이제 잠정적인 국경 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양 주민이 확진자로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 평양 주민이니까. 왜? 국경 지역이 아닌 신의주나 중국 국경에 그 인접해 있는 주민이 아닌 평양 주민이 뜬금없이 확진이 됐을까? 중국산 멧돼지가 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중국을 다녀왔거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하고 접촉했다는 얘기거든요. 평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 왜 그런 이유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북한은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거의 그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고 가는 물자나 인력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거래도 많이 하지만 밀무역을 통해 가지고 매우 끈적하게 경제나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을 막는다라고 치면 북한이 스스로 이제
그 자기들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고 이러한 그 봉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어떤 확진 사태는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뚫렸다고 치자 말이지. 이게 이제 확산돼서 퍼지기 시작하는 사태가 온다고 치면 북한은 어떠한 방역 장비나 치료 장비나 약품이나 백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중국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진단시약 없어요. 치료제 없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이게 북한 정권 망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 너무 편협한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북한이 저런 위험에 뚫린다고 치면 우리나라 그 돼지열병에서 얻은 교훈처럼 우리 쪽에도 분명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예방하기 위한 남북 간의 인도적인 의약품을 비롯한 지금 방역 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발표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물론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자존심 채울 처지가 아닙니다. 만약 이거 터져버리고 난다고 하면 북한 정권 위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간의 그 어떤 그 교류의 어떤 활성화가 있을 거고 이걸 갖고 또 이제 퍼주기니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포기했느니 이따위 언론이 써낼 기사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만 어찌 됐거나 위기는 지금 당면해 있고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럽 국가나 저기 오세아니아 호주에 있는 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위험성이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치명적인 감염률과 어떤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갖고 있는 국가 둘, 더군다나 머리까지 셋, 동아시아 4개국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구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와 약품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대국적인 차원에서 불쌍한 형제, 아픈 이웃들을 거두어 먹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와 국가적 국격을 높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만들면서 이 위기도 극복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의 전반적인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평상시엔 모르는데 없을 때도 아쉽다. 그러니까 건강의 소중함은 아파야 한다. 이런 것처럼 뭔가 상황이 닥쳐봐야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낍니다.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시스템, 재난안전에 대한 시스템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쓸데없는 돈 쓴다고 거품을 물면서 방해를 했던 저 야당들은 또 우리가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우리가 일본은 50년 뒤졌다, 무역전쟁을 하면 그냥 진다, 중국에 퍼주기 하다가는 잡아먹힌다. 이런 온갖 악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악담을 퍼붓고 있는 야당이나 언론들이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지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다가 이 모든 공로를 자기들이 열심히 정치를 하고 국가의 요구를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올라타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정말 철저하게 귀텨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위기에 강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뿜뿜 쏟아나는 국격의 자부심을 좀 느껴보시자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나별이님, 짱나노님, 에피소드 좀 후원 감사드립니다.
11시 반부터 옆방에 가서 녹화를 좀 해야 되니까요. 방송이 아마 2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넉넉 잡고 2시 이후에 나머지 에피소드 흥미진진한 2시부터 하신다는 거죠? 2시부터 다음 에피소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2,000명 넘었는데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2만 명, 20만 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시면 금요일 날 경기 호황쇼에 출연해서 송 작가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관심 갖고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